오늘 공부할 거는 내공로의 결말. 이 사람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중국인인데 일본인에게 부역해서 지냈던 사람이다. 친척 의뢰로 하 선생이 하중기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입니다. 인술 신의 남자고 점수는 1, 2, 4점으로 가겠네. 여기 인수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한 사주며, 이 신금은 보석이라서 임수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보석은 지저분한 게 싫으니까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금이 임수를 보면 도세주옥이라 그래요. 보석을 씻는다, 도세주옥.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병화가 필요해요. 병화는 햇빛에서 이렇게 바짝바짝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신금은 병화와 임수를 가장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임수는 태양인데 정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화는 이 불이 되다 보니까 이 보석을 녹여버리거든. 그죠? 경금은 무쇠니까 정화로 녹여가지고 기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이기 때문에 다시 가열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화를 보면은 이 화급금 해가지고 이게 칠살이니까 이 신금을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금은 정화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개수는 도세주옥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개수는 정화를, 태양을 흑운찰이라 그래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구름이 껴가지고 이걸 막 가려버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수의 역할이 안 좋으니까 신금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거죠. 임수는 이 태양에 대해서 수보양광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되는 관계야. 마치 말하자면 이 전열기에 이렇게 반사판이 있는 것처럼 이 연결이 되니까, 이걸 임수와 병화의 관계는 뭐라 하면 수보양관이다 이거야. 임수와 병화는 서로 구분하지만은 수보양관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 임수와 병화가 있어야 존재계의 생명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병화가 용신인데 임수가 너무 바짝 붙어서 공격을 하면 안 좋지만 약간 떨어져서 있으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임수하고 병화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수보양광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개수는 이 병화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 음양이 다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금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월지를 보면은 월지에 뭐가 있냐면 정화가 있어. 그죠? 정화가 들어있다 이거죠. 정화가 들어있는데 이 정화는 칠살이야. 그러니까 이게 칠살이 된다 이거죠. 칠살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 있는 임수가 정임합을 해버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상관합살. 상관합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살이라는 거는 항상 식상이
있어야 다듬어져서 쓸모가 있어요. 칠살이 용신이라 그래도 정관과 달리 칠살은 식상으로 다듬어야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칠살이 나타났는데 임수가 아예 합살을 살을 딱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귀격이라 그래요. 상관합살은 귀격이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귀격이다.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그 권력을 쓸 수가 있는 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양인가살이라는 게 있어요. 양인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목에 묘가 양인이다. 간묘일간의 묘월이는 양인격이에요. 양인은 뭐를 좋아하냐면 칠살을 좋아해. 경금 칠살을 좋아해. 이렇게. 경금 칠살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을경합이 이렇게 살을 골목이 투해서 살을 잡아버리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 내시합살이라고 해요. 내시합살. 내시합살. 내라는 것은 누이, 또 손날의 누이를 말하는데 그 누이가 살을 합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도 귀격이에요. 그러니까 칠살을 잡아버리면은 귀하다 이거지. 정관을 잡아버리면은 정관은 가장 귀한 성이니까 잡아버리면 못 쓰는데 이 살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귀격이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벌간에 있는 술 중에 뭐가 있냐면 무정신이 있는데 무토가 투출했어요. 격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인수격이고 이 월지에 칠살이 있는 것을 임수가 잡아버리기 때문에 상관합살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상관합살, 내시합살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력을 줄 수가 있다. 부모 관계를 보면은 부모를 보면은 부친을 보자. 부친을 보면 부친과 모친이 있는데 자 우선 월주는 그죠? 월주는 부모궁이야. 월주는 부모궁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찾을 때는 이 월간 월주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또 토는 잡기격이라 그래가지고 투출을 우선해. 투출을 우선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술 중에 뭐가 올라오면 인성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성으로 쓰는데 모친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술 중에 무토가 안 올라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갑일에 술토가 있는데 무토가 올라갔다. 무토가 올라왔다. 그러면 술 중에 무토가 올라왔잖아. 그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한다 이거야. 수출한 오행을 우선해.
만약에 여기가 축이라서 축인데 이거 목국토잖아, 그죠? 그럼 개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럼 축 중에 축토는 본기로는 재성이지만 축 중에 개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수가 모친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때는 예수는 모친으로 보고 재성은 그냥 아버지라고. 아니지. 이제 이게 모친이 됐으니까 이제 이 개수와 합하는 무토를 찾으면 되지. 네? 이거는 합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토월 잡기격은 수출이 우선한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모친은 뭐냐? 부친은 우선 술중 무토가 되겠죠, 그죠? 술중 무토가 모친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부친은 이제 이 무토와 합으로 연결된 개수나 개수는 근데 이제 그거니까 이게 무게합이지만은 이 모친과 합으로 연결된 월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이제 보는 거예요. 모친이 무토인데 합하는 간합하는 것은 개수잖아, 그죠? 개수는 식상이 되잖아. 재성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수보다는 월지를 합으로 월지합이 우선된다 이거. 월지합. 이 사람의 부친성은 목이에요. 그죠? 금극목, 재성으로 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인데 목이기 때문에 목이 이제 부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합을 한다 그래가지고도 우리가 비식재관인의 오행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근데 그것이 오행인데 그것이 월지를 합해서 들어오느냐라고 봐야 돼. 지금 이거는 무토기 때문에 개수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부친성을 한번 이렇게 보면 부친성이 이렇게 있어. 그죠? 간목이라는 부친성이 있다 이거지. 부친은 좌좌오화를 깔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몸이야. 팔과 다리라는 뜻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오화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옷을 합으로 들어왔어. 있지. 그러면 이게 부친이 된다 이거지. 못 들어오면 부친이 아니야. 그래서 부친은 간목이고 모친은 무토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천간은 여러분들 이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기운이고 상태야. 지지는 현실이고 어떤 결과적인 걸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서 천간에서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진 않잖아, 그죠? 그거는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천간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현실과 결과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태양이 비춰주고 또 비가 내려주고 만약에 나무가 있는데 땅만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피어나면은 이건 살질 못해. 그래서 태양이 비쳐서 광합성을 해주고 비도 촉촉히 내려주고 그래야 나무가 살아가는 거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지지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은 기운이고 상태를 의미하고 지지는 현실과 결과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부모를 보면은 부모 관계를 보면은 이 간목은 옷을 합을 해서 술토도 끌어당겼죠. 그치? 술토도 끌어당겼는데 또 여기도 끌어당겼어. 그치? 옷을 앞에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간목이 끌어당긴 거와 똑같아. 간목이 모친을 끌어당겼단 말이야.
그런데 요 오화에도 뭐가 있냐면은 기토가 있어요. 오중 기토가 있는데 기토랑 갑기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모친이고 이것도 모친이고 이것도 모친이고. 그러니까 부친한테 모친이 많다. 또한 갑목은 갑오 사지에 앉아 있어요. 그죠? 갑오 사지에 앉아 있는데 이 근이라고는 해중 갑목의 의지라고 있는데 토국수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이 상당히 무력해. 그리고 갑오사지에 앉아 있다라 사지는 우리가 이제 11운성에서 우리가 이제 좀 외울 게 권력과 왕은 제왕은 아니까 권력과 제왕은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면 권력, 음양이 다르면 제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아니죠. 사지도 알아야 되고 또 묘지도 알아야 돼. 그죠? 묘지. 또 절지도 알아야 돼. 또 목욕지도 알아야 돼. 또 사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묘절 목욕지는 네가 외우더라도 좀 알아놔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갑오 사지가 있어요. 갑오가 사지가 있고 또 을에 사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또 경자 사지가 있고 신사 사지가 있어. 신사 사지가 있어. 그렇게 동주하는 것은 네 개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 갑오, 을의, 경자, 신사.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가는 자기 힘이 빠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목생화, 그죠? 자기 힘이 빠지지. 금생수, 자기 힘이 빠지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음가는 그와 달리 너무 강해지는 걸 좋아하잖아. 음가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면인데 그것이 너무 강하고 강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게 되거든. 그래서 수생목 하니까 을의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은 원래 기토와 정화를 같이 쓰니까 금은 이제 조금 벗어나 있어. 그래서 신사 사지가 돼요. 신사 사지. 그래서 이렇게 사지가 돼서 부친이 사지에 앉고 또 자신의 근이 본기가 아니잖아, 그죠? 해수는 해중에 들어있는 여기다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데 두 개의 술토가 와서 공격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총 개해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개해운에 돌아가셨는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개해운에 돌아가셨다. 그렇고 또 부부관계를 한번 봅시다. 부부관계. 이 사람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일지가 신의 욕지야. 그죠? 신의 욕지. 욕지는 목욕지라 그래서 어린애가 목욕을 하는 옷을 벗고 빨가벗고 옷을 하는 거가 되고 사방에 물이 튀고 이러다가 천방 지축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지가 월지에 들어가 있으면 부모궁이 약하고 시주에 들어가 있으면 자식궁이 약한 경향이 있어요. 욕지는 이럴 때 한 번씩 공부하고 나가면 갑자욕지, 을사욕지, 경호욕지, 신해욕지 이렇게 동주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욕, 을사욕, 경호욕, 신해욕 이런 네 가지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저절로 머리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신의 욕지가 되니까 부부궁이 불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부는 일지가 70%라 그랬어. 일지가 70%고 나머지 배성이 30%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신의 욕집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신왕한데 신왕명이 금생수로 설기를 하면 신왕하면 뭐를 써야 되면 식재관을 써야 돼. 그죠? 인비는 못 쓰잖아, 신왕하니까. 그래서 식재관을 써야 되는데 일지에 식상이 들어있다 이거죠. 일지에 식상이 들어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술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버렸어. 토국수. 그러니까 이 일지 부부궁이 일지가 거의 파괴될 정도가 됐다 이거죠. 토국수 이것도 음양 동일로 공격을 하면은 충격이 커요. 음양이 달라지면은 좀 약한데 이것도 양간이고 이것도 양간이고 이것도 양간이니까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일지가 상당히 파괴가 부서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성을 한번 봅시다. 처성을 본다 이거지. 처성을 보는데 처성을 보기 전에 일단 일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야 돼. 이 올라온 것은 일간의 성향이기도 하고 또 부부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이기도 해요. 처성이. 그러면 해중에 뭐가 올라와 있는? 임수가 올라와 있어. 또 해중 간목도 올라와 있어. 또 무토도 올라와 있죠. 근데 무토는 약하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는데 해수에서 임수와 간목이 다 그러니까 해중에 임간무 물론 그건 다 쓰니까 원래는 그 연해자평에서는 해수를 갖다가 임수와 간목만 취급을 해. 그러니 이제 그 왕지인 좌우묘에도 양간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지에서 올라온 상징성을 볼 때는 다 본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 해수도 임과 같이 있지만 요 무토까지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 일지 부부궁이 다 펼쳐진 거야. 이 정도 다 펼쳐지면 거기에서 많으면 거기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2개 이상 올라와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2개 이상, 1개가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2개 이상 올라오면 일단 양투하면 불길하다 그래. 그러니까 2개가 올라왔다 이거지. 2개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2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생목을 하고 있어. 상관생제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성향은 상관생제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재물욕도 강하다 이거지. 상관생제가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지런해. 돈 벌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당히 부지런하고 재물욕도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지인 부궁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부궁이 불길하다, 불길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임수를 보면은 임수가 이 임술 백호지에 앉아서 또 정임합을 하고 있고 또 정임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술중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도 정화가 있고 정임합. 그치? 이게 아무튼 뭐 이런 천간 지지로 합이 많으면 살아나는데 복잡해. 그것이 물론 여자는 여명에는 저렇게 여명이라고 그러면 여명에는 합이 많으면 정이 많다 보니까 성격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 남자라 그러면 합이 많으면 그래도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천간과 지지로도 합하는 것도 봐야 돼. 아무튼 삶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이 합이 많아. 천간에서 또 간목이 보면 간목이 갑기로 무기자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합을 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궁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가 7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처성은 간목이죠. 간목이 갑오사지에 앉아 있어. 갑오사지, 칠살지라는 말이죠. 칠살지에 앉아서 일간을 공격하는
그런 별 위에 앉아 있으니까 토성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겠다. 또 일지에서 이 해중 임수를 놓고 여기도 정임합, 여기도 정임합, 여기도 정 이것도 다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가 일도였다라고 이제 기록에는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천간이 이렇게 있으면 천간이 지지와 합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벼슬길에는 언제 나갔겠느냐? 벼슬길에는 언제 나갔느냐? 물론 뭐 대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두를 나눠서 이건 35세 이전, 이거는 35세 이후로 보면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35세가 되면 가정도 이제 안착을 하고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이 나아가는 때니까 35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청년,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18세니까 18세까지가 보고 18세 이후로부터 35세까지가 청년기다 이거지. 그리고 55세 이후가 이제 말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상관합성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일어났다. 요 시기는 언제냐면은 20세부터 35세까지야. 운한상으로. 그때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해. 그래서 3대운, 을축대운에 들어가면 을축대운에 와요. 을축 3대운에. 그러니까 3대운이라 그러면은 0대운, 10대운, 20대운이 되는 거예요. 20세에서부터 30세까지가 을축대운인데 을축대운이 딱 들어오면 여기에 축술형을 해요. 을지는. 축술형을 탕 친단 말이에요. 이 술토는 가만히 있으면은 안 움직이는데 평충합으로 움직여. 축이 축술형을 딱 치니까는 이 정화가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칠살이 싹 올라오면서 정이 합살이 돼. 다른 것들과 합하면 안 좋은데 이 칠살을 갖다가 합해버리면 좋은 거예요.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흉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축대운에 축술형을 하니까 또 순중정화가 임수와 탁 붙으니까 이때 뭐냐면 상관합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관합살. 그래서 벼슬길로 나아가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국노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기 나라 팔아먹고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거 많았잖아, 그죠? 일본들이 자신의 그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두고 상당히 그래도 지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을축 다음에 어떤 운용이냐면 병인대운입니다. 병인대운이에요. 병인대운용은 저 상관이잖아, 그죠? 상관이고 정관이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관 정관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네? 일어나죠. 상관정관 일어나지. 그런데 요 무토가 토국수를 해서 막아버려. 이 음간이문은 그런 경향이 적은데 음양동일이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관정관을 하려고 했는데 요 무토가 있으니까 무토가 야 너 그러지 말라고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관정관이 약하게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완화됐단 말이야. 그래서 완화됐는데 요 목이 재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재성을 보고 이 정관을 생각하니까 뭐가 되냐면 재생관격으로 들어가. 재생관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정관을 생해주니까. 어? 재생관격으로 되니까 좋다 이거지. 재생관, 이 정관이라는 건 귀성이라서 생해주고 인성으로 설계를 해줘야 돼. 또 인대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인옷을 화국을 이루어. 화국. 관의 바다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 그죠? 화가 지금 그래도 실황한데 인호술 화가 탁 올라와서 화의 합을 이루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올라간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약하면은 안 되겠지, 그죠? 신약하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또 병인대운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병신, 그죠? 일간과 병신합이고 일지와 인해합이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앙합이라 그래요. 원앙합. 이 만약에 이렇게 일간 일지를 전부 다 와서 합해버리면은 비혼일 때는 상당히 좋아요. 미혼일 때는 상당히 좋은데 기혼일 때는 변고가 생기는 거야, 부부궁에. 자기 일주를 다 합해버리니까. 그래서 기혼일 때는 좀 불미하다라고 해.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앙합이 되다 보니까 기혼자니까 그런 어떤 그 부부궁의 어떤 여러 가지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겠지. 그리고 부부궁에서 서로 좀 안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만약 기혼자라고는 원앙합이 되면 딱 그때 결혼하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봐야 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기혼자니까 그때는 모르지. 30대 병인 울축이 20대, 여기 30대니까 뭐 결혼을 했겠지. 하려고 했든지 뭐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하면 잘 만나든지 또 결혼을 했으면은 여러 가지 스캔들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처가 그렇게 많은데 일찍 결혼하겠지 뭐 여자 보면 달라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때 인호술에 화국이 되니까 이쪽 관직이 이제 그 바다처럼 넓어지니까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어떤 뭐가 되냐면 정명운이 이렇게 왔다. 이거지. 그러면 정명운이 이렇게 오면은 정임합을 해요. 이 정임합목을 해버리면은 이 신금 일간으로서는 임수가 용신이라 그래도 상관 합살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용신인데 정임 합하고 또 묘술도 합해버려요. 이렇게. 묘술도 합해. 그 정임합이 닥치고 묘술을 합하면은 여기가 술토 술중 정화가 상관 합살이 돼서 지위를 얻었는데 관직과 지위를 얻었는데 이것이 딱 합쳐버리면은 관고가 탁 닫힌단 말이야. 묘술 합하면 고가 닫혀요. 그러니까 지위를 잃어버린다. 지위를 잃어버린다. 또 나아가서 이 월주와 간합 지합을 하니까 월주와 간합 지합은 이 상관이라는 것은 이 활동력이 되고
또 수명도 돼. 수명을 하는 사람들이 활동력을 하잖아. 활동력이 멈추면 수명도 끝난다고 봐. 그래서 파료상관 손수원이라고 해요. 파료상관 손수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관이 물론 좋은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파괴되면 불미한데, 더군다나 좋은 역할을 하는 상관을 합해서 아니면 흑해서 부셔버린다 그러면 수명을 잃는다라는 말이에요. 응? 파료상관 손수건이다. 이것도 파료상관이 되겠죠. 그죠? 파료상관이 된다 이거지. 원래는 무토가 와서 토국수를 해도 불리해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그래도 간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상관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간목이 무토를 이 상관 뒤에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상관의 자식이잖아, 그죠? 그 자식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료상관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꼼짝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묘술합, 묘술합의 해묘합, 그죠? 이 정묘대원에는 묘술합 해가지고 관고를 닫아버리니까 지위도 잃어버렸는데, 또 정화가 와서 임수를 정리막하니까 화료상관 손수원이 돼가지고 상관성 임수가 흑과된다 이거죠. 또 임수가 어디에 근을 두고 있냐면 이 해수에 근을 두고 있는데 해묘합까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묘합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상관이 신형성 있는 상관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망할 때 보면은 용신이 부서지거나 또 식상이 부서지거나 그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 아, 이 위험하다.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묘지에 들어가거나 인간이 묘지에 들어가고 용신이 묘지에 들어가고 상관이 묘지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때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경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길성과 길신이 있고 흉성과 흉신이 있어. 자,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혹시 아시는가? 아시는 분 계신가? 길성과 길신 말 다르잖아, 그죠? 흉성과 흉신. 자, 그러면은 이 길신이라는 거는 길신, 흉신이라는 거는 사주에 길작용을 하느냐, 흉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져. 길신이냐, 흉신이냐를 나눠지는데 이 길성이냐, 흉성이냐는 그 사주 작용과는 상관없어. 이 자체로 길성과 흉성이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흉성을 한번 보자. 흉성. 흉한 별이다 이거야. 흉한 별. 이거는 사주에 뭐 길작용하느냐 흉작용에 상관없이 이 자체가 흉작용을 한다 이거야. 그럼 이 흉성은 뭐냐 그러면 살, 상, 덕, 표라 그래. 살상덕표가 흉성이야. 살상덕표. 이 살은 7살이고 상은 상관이고 겁은 겁재고 교는 교인이라 그래서 편인이라 그래. 자, 이 네 개를 갖다가 자체로 흉성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이 흉성이 됐느냐면은 칠살은 뭐를 공격하냐면 일간을 공격해. 일간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간이 나한테 나를 바로 공격하니까 이거 아주 못쏠 놈이란 말이야. 칠살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칠사를 쓰려면 식상으로 다듬어야 쓸 수가 있어. 다듬지 않은 칠사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하더라도 일간 옆에 칠살이 공격을 하면 이 칠살이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신앙하더라도 이 불쌍했는데 그러니까 식상이 있어서 공격을 해줘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칠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별이야. 상관은 뭐야? 상관은 뭘 공격하냐면 정관을 공격해. 이 정관은 오행 중에서 가장 귀한 성이야.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생존을 해줘야 되고 그래. 그것이 가장 귀한 성이야. 특히 여명에는 정관을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잘 되면 여자도 동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명에는 관성의 향방을 잘 봐야 돼. 그런데 이제 상관이 있으면 이 정관을 바로 공격해. 그렇다고 식상은 관을 극하지 않느냐? 관도 극해. 그런데 상관과 정관은 음양동일로 극하기 때문에 그 충력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을 보면 좌오묘유 인신사의 진술 충미 이게 보면 양과 양이 만나고 음과 음이 만나야지 충이 된다 이거죠. 또 합은 음양이 만나서 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싸움이 커지지 않지만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싸움이 커지고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도 싸움이 커진다. 그래서 음양동일로 극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음양이 달라서 그걸 하는 것도 그건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음양동일보다는 힘이 좀 떨어지죠. 자, 겁재는 뭐를 공격하냐면은 정제를 공격을 해요. 정제. 겁탈을 해요. 편제도 겁탈을 해요. 근데 이제 겁재가 음양이 정제가 같으니까 그냥 바로 부서진다 이거죠. 그래서 월지에 겁록이라고 그러는데 월지에 일간과 같은 오행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비겁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럴 때 재성이 나오면 이거 합격이야. 그 재성이 부서지기 때문에 천간의 옆에서 재성을 보호하는 것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재성은 간성을 보든지 간성을 봐서 비겁을 눌러주든지 아니면 식상을 봐서 식상 생재가 되든지 그래야지 월 겁록격에 천간에 재성이 뜨면 합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겁재는 정제를 부셔버려. 교인, 요거는 뭘 공격을 하냐면은 식신을 공격을 해요. 식신. 음양이 같은 식신을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식이라 그래. 도식을 식신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제 도식. 그래서 저는 도식이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할까봐 편인도식이라는 말을 써. 편인도식. 편인이 식신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거는 길성이야 요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병이라 이거죠. 일간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정관. 남자한테는 직장이고 자손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일이고 이런 것이 되면 정제는 현금성 재물이다 이것이. 재물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정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천간에 정제가 있는데 이게 기신이야. 기신이면 기신인데 운에서 정제를 합거를 해버렸어. 그럼 기신을 합거해버리면 좋아 나빠? 근데 나빠요. 돈을 잃어보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기신이라도 정제를 갖다 합거를 하면 안 좋다 이거야. 내 돈이 나가니까 그래. 또 이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이 수명도 되고 또 일간 어떤 일간의 표현력도 되고 재능도 되고 재주도 된단 말이에요. 이 길성이 식신이야, 그죠? 길신이 왜 근데 이것이 식신이 수명성이고라고 보냐면 이 식신이 뭘 무너뜨리냐면
칠사를 막아요. 일간이 식신이 칠사를 막아주니까 일간을 공격하는 칠사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일간의 수명성이라고도 본다 이거지. 그래서 식신은 칠사를 막아주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길성이 된 거야. 그치? 이거는 이제 칠사를 제어한다. 그 다음에 정관은 뭐를 막아? 비견과 겁재가 있는데 이 정관은 뭐를 막겠어? 그렇지. 음양이 다르니까. 그지? 이 비견보다는 이 겁재를 막아줘요. 겁재는 뭐냐? 내 재물을 탈취해가는 도적이라 이것이. 그걸 갖다가 정관이 막아주니까 길성이야. 그래서 정관을 경찰관으로도 봐. 그래서 이 자체로 길성이란 말이에요. 쟤는 이 자체가 재물이니까 이건 뭐 자체가 길성인데 이 정제가 뭐를 만나냐면 인수를 만나, 정인을 만나.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탐재개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정제와 인수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충을 하고 있으면은 마누라와 시어머니 사이에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해. 그리고 또 정제는 인수는 명예고 정제는 재물인데 정제가 인수를 파악하는 운이 오게 되면 재물을 받아먹느라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재 괴인이라고 해요. 물론 인성이 용신일 때 더 심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흉성과 길성의 우리가 이치를 잘 알다 보면은 이렇게 좀 사주를 풀어나가는데 좀 수월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관계를 천적이라 그래요. 천적. 만나서는 안 될 놈인데 만났다 이거지. 실살 옆에 일간이 있든지 정관이 있는데 상관을 보든지 또 정제가 있는데 겁탈을 하든지 식신이 있는데 편히 도식을 당하든지 이걸 천적이라고 해요. 천적관계다. 천적이라는 것은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났다. 그렇죠?